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외출할 때 멀티탭 끄기, 수도꼭지는 냉수 방향으로 해놓기,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채우지 않기. 명절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10계명 중 몇 가지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도 그렇고 막상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죠. 또한 TV 볼륨 줄이고 가족들의 얘기 많이 듣기. 이 사항은 에너지 절약을 떠나서 이번 명절 때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9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인사 문제로 촉발된 중구청과 중구의회 갈등이 반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원인과 문제점은 뭔지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 환경으로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내년 8월까지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시내 38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13일과 14일 대중교통 막차 시간도 연장됩니다. 오늘 새벽 삼선동의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2층에 있던 거주자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를 기념해 용산구가 사회복지 자원봉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속 도구를 등과 무릎 등에 착용합니다. 고구를 쓰니 시야는 좁아지고 흐려집니다. 노인 생애 체험입니다. 한 20% 정도? 그 정도만 보여서 제가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미래의 제가 그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많이 보호해주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는. 또 다른 부스에선 무료로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체험자는 성심성의껏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원봉사자가 고맙기만 합니다. 봉사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고맙죠. 10번이라도 해야죠. 몸이 좋아지면. 어르신들은 이제 발이 제일 불편하시잖아요. 몸에 이제 닿는 데까지 이제 봉사 좀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용산구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에선 주거나 취업에 대해 상담해주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몇 회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80회 정도 이상 되셨다 하시면은 저희가 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우체통은 인기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또 심의도 해가지고 정책 사업으로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감 아이디어 뱅크. 시민들이 이거 갖고 있는 조그만 아이디어가 큰 씨앗이 돼서 큰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복지와 봉사가 한데 어우러진 용산구 사회복지 자원봉사 박람회. 온정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SRT 수서역에 사회적 경제 마켓을 열었습니다. 조화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SRT 수서역. 강남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먹거리부터 향초와 액세서리, 재난 대비 비상용품까지 14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시골에 있는 그 농산물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좀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뭐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걸 레슨을 하고 있고요. 이 수익금으로 저희 지역 그 저소득층 아이들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300여 개. 제조와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예술 등 사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 홍보와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지역 조합하고 그다음에 그 자활 기업하고 해가지고 강남구에 한 3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품들을 좀 판로 개척 지원을 좀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중에 SRT에서 이렇게 그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마켓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홍보와 판매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다음 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센터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요즘 아이들 맘 편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서, 위험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용산구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놀이터 설계에는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어떤 놀이 제일 좋아해? 숨바꼭질 좋아하는 사람. 저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골라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과 가보고 싶은 곳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디자인 캠프입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을 총동원해 꿈에 그리던 놀이터를 표현해봅니다. 한 개는 약간 구부러져 있고 한 개는 그냥 아예 구부러져 있고 그냥 이건 일자로 가는 거예요. 특이한 미끄럼틀 타고 놀고 싶어요. 수영장도 있고 풀도 있고 마을에 놀 수 있는데. 아이들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산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계에 반영됩니다. 놀이터는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서 기부 체납받은 공공시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 공간은 지속적으로 찾아야죠.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용산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내년 8월에 준공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독재와 싸우는 것보다 지역의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힘든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모든 양보입니다. 의원들의 은행이 매도되고 의정 활동이 설당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를 낡은 정치의 온상으로 내몰며 전면전을 선포한 서양호 중구청장.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6개월째 의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의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구청과 의회의 갈등으로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서 지방자치는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중구청만의 일일까요? 와디슈에서 점검해봅니다. 지난 2월 말 벌어진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 25명 가운데 16명의 대규모 인사 발령. 임시회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 직원 대부분을 교체하면서 업무는 마비됐습니다. 연초에 구청장이 단행한 국장과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의회가 불출석을 결의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시행된 조치입니다. 구청 간부회의에선 인사권의 부당한 간섭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원이 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구청장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사항이 전달됐습니다. 자료도 안 주고 행사에 나가도 소개도 안 하고 의회에 지금 보내는 직원들도 지금 일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동안 의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인사 이동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중구청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의회가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현행법, 지방자치법을
벗어난 거고 충분히 그 법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3개월 넘게 파행되던 의회는 지난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례회가 개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양호 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추경 예산을 볼모로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부당한 인사 개입과 채용 청탁 제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결국 인사청탁 혐의 등으로 의장을 포함해 의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중구의회는 부정청탁은 없었다며 통상적 범위에서 인사 추천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갑질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지난 2월 이후 4차례의 의회가 열리는 동안 구청장은 단 한 번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가 열렸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게 전부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8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제 구청장은 직원들 대신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불참했고 일부 행정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원 해결 하나 할 수 없게끔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끔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식물의회가 된 겁니다. 법과 규정이 무시된 채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의회의 권능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걸 원초적으로 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의회에 관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뭐 이런 것들은 기초의회에다가 좀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해주는 것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중재로 서양호 구청장과 조영훈 의장은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의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선당 후사로 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을 했어요. 구청장이 이 의회를 대시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이 사실상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행으로 미뤄진 행정사무감사 같은 일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숙제입니다. 구청과 의회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는 동안 정작 지방자치의 이유인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집중취재 와디슈 지역배입니다. 어제 열렸던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과 7일 비로 인해 모든 경기가 취소됐던 만큼 어제는 강남초와 청구초의 경기를 비롯해 5경기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초와 청구초의 경기 1회와 3회에 걸쳐 5점을 낸 청구의 승리가 가까워진 가운데 4회 초 강남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강남 상위 타선 선수들이 안타를 치고 곧이어 3번 타자 김곤혁 선수의 큼지막한 홈런이 터집니다. 이제 점수는 5대3, 2점 차. 5회 말 청구가 1번 타자 김승환 선수의 대형 홈런으로 한 점을 추가한 가운데 6회 초 강남의 마지막 공격이 펼쳐집니다. 강남은 중전 안타에 더해 청구의 수비 실책을 틈타 한 점을 보탰고 2사 주자 1-3루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안타 하나면 동점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청구의 문재웅 투수가 강남의 9번 타자를 헛스윙으로 돌려세우며 6대4로 승리합니다. 이로써 청구는 2승 1패, 강남은 2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감독님이 이거 스텝하지 말고 치라 해가지고 스텝하지 않고 쳤는데 그것 덕분에 홈런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겨서 좀 짜릿했어요. 이날 경기는 마지막까지 승패를 알 수 없었던 만큼 지켜본 학부모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습했던 것처럼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구초 화이팅!
이날엔 청구와 강남의 경기 외에도 4경기가 더 열렸습니다. 사당과 수유의 경기에선 수유가 사당을 6대1로 물리쳤고 포니와 갈선의 경기는 갈선이 포니를 11대0 4회 콜드로 제압했습니다. 중대와 남정의 경기 역시 중대가 남정을 10대1 4회 콜드로 이겼습니다. 효재와 봉천의 경기는 6회까지 양팀이 각각 10득점하며 10대1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홈런왕 레이스는 현재 한 경기에서만 3개의 홈런을 때려낸 이수초의 이한희 선수가 선두에 나선 가운데 그 뒤를 같은 학교 김지우 선수 등이 홈런 2개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의회가 오늘 17일부터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발칸 3국과 스페인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를 약속하고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구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두 팀으로 나눠 발칸 3국과 스페인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한 팀당 7박 9일 일정입니다. 의원 19명과 직원 8명에 대한 총 경비는 9,400여만 원. 구의회는 현지 공원과 주요 거리 방문, 요양원과 관련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주희준 의원은 해외 출장이 의정활동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출장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의정활동하고 해외 연수하고 전혀 연관성이 걸 못 느껴서 그동안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던 수없이 많은 선배들 실제로 구정활동을 하는데 의정활동에 벤치마킹 되어져서 정책으로 위반된 적이 있는가 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국외 출장은 어떤 것인지 출장 경험이 있는 전직 노원구 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직 의원은 해외 탐방은 필요하다 보지만 열의를 갖고 연수에 임했던 의원은 소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의 경우 대상 국가부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발칸 3국 가가지고 뭘 배우고 오겠습니까?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고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가서 배우고 와서 여기 적용할 만한 게 있을까요? 거리에서 만나본 주민 반응 역시 싸늘했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가 못 살고 있는 원인이 다 거기 있는 거라 자기는 해외 나가서 이틀 됐든 하루 됐든 잘 놀고 왔겠지. 재택근무 있으면 갔다 오는 거잖아. 어떤 얘기가. 내부 비판과 주민 불신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의회는 과거와는 다른 내실 있는 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장 후 연수 보고서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성의껏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가 최근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정체 구간을 거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했던 터라 위례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장지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들이 고가 도로를 향해 올라갑니다. 위례 신도시와 동부간선도로를 잇는 진입램프가 개통한 겁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주변 도심부로 연결되는 장지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동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총연장 638m 구간입니다. 이전까지 위례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던 새말교차로 일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위례 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데 러시아워 기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입램프 개통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교통 분산 효과까지 더해져 송파대로와 새말로 등 주변 도로의 정체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달 말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위례로 진출하는 램프도 개통돼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단천 동로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한 5분에서 10분 이상 그 시간이 단축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결 램프의 필요성을 줄곧 건의했던 주민들은 이번 개통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부 연결에 한계가 있던 장지 지하차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 도로에서 지금 위례 신도시 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가 높은 어떤. 한편 송파구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램프의 명칭 제정과 장지 지하차도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송파구는 추석 전까지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성북구 삼선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거주자 오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침대와 에어컨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신장애가 있는 거주자가 안방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내 378개 학교 운동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시민들의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모두 378곳이 참여하고 개방 학교와 학교별 개방 시간 등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송파구의 병의원 66곳이 문을 열고 진료에 나섭니다. 휴일 지킴이 약국 85곳도 연휴 기간 당번제로 운영됩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일부터 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관과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에 발생한 화재는 82건. 이 중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70%를 넘었는데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복통으로 인한 119 구급대 출동이 교통사고보다 많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민족 대명절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변함없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